유비가 등장을 하는 약간 데뷔전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유비의 스승이던 노식. 근데 사실 삼국지에 잠깐 나오는데 네. 유비의 스승이라 그런지 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그럼요. 문제는 조정에서 이런 사람을 키워줘야 반란이 안 나고. 아, 조조나 유비를 미리 등용시켰어 봐. 걔들이 왜 칼 들어? 황건적의 난이 난 다음에 칼 들고 설치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소설에서 이 장면을 탁 집어넣죠. 아, 유비가 이걸 딱 보고 칼을 빼들었다. 이때 흥분 잘하는 사람 장비. 장비가 탁 나가서 삼국지 하면 유비 하면 황건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황건적이 있었기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웅이 탄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삼국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오늘 삼국지 이야기 들려주실 삼국지 아저씨 유명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황건적의 난, 그럼 보통은 뭐 노란 띠를 두른 장보, 장각, 장량,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요술을 일으키고 사실은 여기에 흥미가 많이 가 있지만 유비가 등장을 하는 약간 데뷔전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비는 결국 이름 없는 시골의 아저씨다가 황건적의 난으로 이제 뜨는데 이제 문제는 정사에는 사실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뭐 하긴 했는데 네. 뭐 내용이 없어. 근데 꼭 안 했다기보다는 유비 쪽 기록이 워낙 없으니까. 네. 근데 작가는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비를 마음껏 써먹습니다. 가끔 보면 소설 쓰는 데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 상상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비 안 걸잖아. 그 전에 한번 말했지만 유비를 완전히 나레이터로 써요. 그래서 황건적 난을 진압하는데 주요 전투마다 유비를 다 참가시켜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유비가 활약하면서 황건적의 난 전체를 이제 쫙 보여주는 이제 기가 막힌 수법을 씁니다. 근데 진짜 보면 내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드라마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수법이 다 있어. 와, 정말 신기해요. 이미 극본은 이 기원전부터 거의 완성이 돼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 왜 작가들이 나관중을 신으로 안 모시는지 참 이상해.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이 라운드를 성사시켜주는 이 파이트 머니를 지급해주는 이 중개인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명 등장합니다. 유비의 스승이던 노식. 이게 사실 삼국지에 잠깐 나오는데 네. 유비의 스승이라 그런지 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그럼요. 은근히. 노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뭐 벼슬이 어디게 갔는지 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유비를 등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하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노식을 모르는 사람은 또 없는데 네. 제대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노숙은 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식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유비의 스승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노식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확실히 가만히 보면 맨손에서 일어났다, 뭐 흙수저에서 일어났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꼭 아버지에서 뭐 세습을 받아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요. 맨손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롤모델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아무리 뭐 어둠 속을 뚫고 가고 뭐 미래를 개척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맨 땅에 박치기 하는 사람은 없어. 앞에 등불이라도 있거나 뭐 유성이라도 지나가거나 그렇죠. 그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건 무대뽀, 이런 말씀은 또 일본 용어라고 했죠. 그건 그냥 무대뽀지야. 그래서 사실 진짜 성각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촛불이 있을 때 보고 먼저 가는 사람, 아니면 남보다 한 발 먼저 뛰어가는 사람, 뭐 이 정도입니다. 너무 또 이렇게 거창하게 할 건 없는데, 후한이 망할 때가 되니까 새로운 유형의 인재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황건적의 난으로 완전히 개화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게 삼국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유비, 조조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그냥 나왔느냐? 사실은 그 앞에 이들의 모델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늘 하지만 사람이 뭘 바꾸는 게 아니고 시대가 이미 바뀌었어. 그 바뀌어갈 때에 빨리 적응하고 맞춰서 적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항상 권력 가진 사람은 한 발 늦어요.
그래서 노식 그러면 자꾸 유학자, 뭐 이렇게 유비가 그 밑에 글 공부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노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 후한서에 의하면 유비의 고향 탁현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 출신으로 유학에 돼갑니다. 후한서면은 정사에 등장하네요? 그렇죠. 여기 후한서 열전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로, 그 요까진 맞아, 유학자예요. 네. 그리고 경전 해석, 옛날 경전 해석 이런 거 잘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이걸 보면 아주 고리타분한 유학자 같은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문구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어느 게 원본이니 기록이 어느 게 맞니 이거 따지는 사람들은 역사하는 사람들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좀 사회 구조 이런 거 좀 약간 담을 쌓는 경향이 있어. 100% 그런 건 아닌데.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딱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 글자. 근데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제일 특징이 뭐냐? 문무겸비예요. 그래요? 키 180. 오. 전혀 예외죠. 그럼 그리고 문무겸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 같은데 어려운 데 가서 통치도 잘해. 왜? 법의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본다. 거기다 군사지휘도 잘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오나라 지방 이제 구강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왜 월족, 산월족 이런 애들 네네네. 반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통치하는 사람 진짜 실력자거든. 그렇죠. 내부 문제, 이민족 문제 이거 법대로 하면 못해요. 풍속이 다르잖아. 거기 가서 현실적으로 참 정치 잘하고 좀 두드려 팰 줄도 알고 이래서 문무겸비예요. 유비의 롤모델이 될 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조정에서 이런 사람을 키워줘야 반란이 안 나고 아 조조나 유비를 미리 등용시켰어 봐. 걔들이 왜 칼 들어. 그러네. 얘들이 황건적이 난 다음 황건적의 난이 난 다음에 칼 들고 설치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걔들을 미리 등용해서 내보내서 진압해서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랬는데 노식만 해도 아직 중앙정계가 이게 엉망이니까 이게 저한테 이런 거 맡기십시오 안 하고 저는 저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교수직 같은 거 주시면 연구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나마 노식은 잘 돼가지고 황제가 야 너는 교수하지 말고 와서 장관해. 이래가지고 간신히 끌어주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황건적의 난이 났어. 그러니 노식 이거 좋잖아. 첫째, 지방에 빽 있어. 왜냐면 중앙 관료가 나가면 이미 지방 사람들하고 이게 뭐야 마찰이 적겠죠. 마찰이 많은데 지방 그 지방 애가 나가면 그쵸. 요즘도 그렇잖아. 요즘도 그럼요. 요즘도 그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 다 지방 그 동네 출신이다. 사람이고 외부 사람이 딴 동네 가서 못 하잖아. 그런데 딱 내보낸 거지. 그랬더니 가서 진압 잘했어요. 이거라도 잘 살려놨으면 좋겠는데 좌풍이라는 황관이 왔는데 뇌물을 안 줬다고 갈아치기 합니다. 그래 바로 잘렸어요. 이게 소설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걸 해임을 한 게 아니라 술에 그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압송을 해요? 압송을 하죠. 근데 이게 소설의 저기 과장이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이래. 그러네. 망할 만하네. 망할 만하지. 그래서 실제로 유비가 압송되는 노비를 만난 얘기는 없는데 소설에서 이 장면을 탁 집어넣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 같으면 역사라면 이렇게 했겠지. 유비가 이걸 딱 보고 칼을 빼들었다. 아니죠. 소설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그리고 유비가 빼면 되나? 이때 흥분 잘하는 사람 장비가 탁 나가서 내가 이거 당장 패겠어. 장포일 3호로 내가. 근데 하여간 장비 그것 때문에 매력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데 만약 정말 유비가 이 노숙을 만났다면 그리고 안 만났어도 이 사건 자체는 싫어하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나라는 끝났어. 노식이 잡혀가는 걸 보고 장비가 욱했단 말이에요. 그때 소설에서는 유비가 말려요. 그리고 하는 말, 야 참아라.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딱 얼러놔. 그리고는 이제 와장창 깨는 거지. 항상 한 대 패고 이렇게 세우고 또 패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렇게 장비를 얼르고 고향으로 가요. 가다가 갑자기 관군이 막 황건장한테 막 깨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낙향하려다가 그걸 보고 또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어. 기회다. 솔직히 또 기회기도 하지. 그게 쳐들어가서 구해줬어. 그때 깨지고 있던 장수가 노식 후임으로 왔던 동탁이에요. 동탁이 여기서 등장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유비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을 세웠잖아 이게. 그랬더니 동탁이 고마워가지고 아 이거 누구냐 이렇게 도와준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렀어. 그 누구냐 그랬더니 우린 그냥 의용군입니다. 그랬더니 뭐냐 이거 얘들 스펙도 없잖아. 그리고 그냥 가라 이래버리는 거죠. 그 적당히 그 닭고기나 몇 점 내주어라 뭐 이런 그런 느낌. 말도 없어. 근데 이게 정사예요? 아 이건 정사는 아니죠. 아 소설이군요 이건 이거. 정말 아, 수렵 이거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씀, 내가 나도 삼국지 진짜 몇십 번 읽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하여간 중학교 2학년 때가 세 권 안 셌으니까 몇 번 읽었는지 몰라. 근데 하여간 15번인가 20번 읽고 그 다음부터 안 셌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학생 때 읽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뭐 의용군이라고 에이 뭐 이러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 사실은. 그렇잖아. 자기를 구해줬어. 그렇죠. 그럼 자네 누군가? 근데 뭐 그냥 의용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보통 영웅들은 여기서 너 내 오른팔이 되어라 막 이런. 뭐 그러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 전쟁에서는 이러진 않지. 왜냐면 전쟁에 가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거 쓸만하다 그러면 써먹으려고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건 소설이니까 독자들의 아픈 데를 찔러주고자 한 거 아니에요.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진짜 이런 걸 진짜 겪어. 살아보면 이런 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도 이렇게 후벼 파놓고 주전이라는 장군을 등장시켜요. 하여튼 이 소설에 너무 농락당하는 것 같아 나. 여기서 완전히 후벼 파는 거지. 거기다가 동탁은 어떻게 나오냐면 노식의 후임으로 왔다는 놈이 실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인간성도 제로야. 그리고 사실 야도 스펙 없어, 공적도 없고. 근데 사실 실제 동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황건적의 난에 가서 공을 못 세운 건 맞는데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 군대를 안 쓴 거지. 이 게임에서 무력은 높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여기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아니 아무것도 못한 놈이면 나중에 어떻게 그게 돼? 맞아.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간 여기서 후벼파기 위해서 노식 같은 사람을 내쫓고 능력, 인격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놈이 한 더러운 짓만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번 장비가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유배가 깨닫고 야야 그냥 떠나자. 이 정도면 죽여라고 해야 돼. 이렇게 가는데 결국 주전이라는 사람한테 또 발탁이 돼요. 그랬더니 주전이 도와줘요. 주전은 정사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사에서 황건적 토벌하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노식, 황보승, 주전. 요 셋이 다 친하고 서로 도와줘요. 황보승 다 지금 게임에서 풀 각성으로 됐고 있는데. 그래서 황보승이 나중에 노식도 구해주고 주전은 그 뒤로도 전쟁에서 많이 활약하고 손견도 등용하고 뭐 이러는 사람인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희망 정도는 있다. 그러나 유비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세상 바꾸기는 텄어. 왜냐? 주전이 진짜 주전이 돼서 저 대장군이 되고 승상이 된다면 그러면 야 그래 한도 해볼 만한 구석이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저희 잘 모르잖아요 주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다른 그렇게 된 거를, 거니까 그러니까 노식 알고 황보승 들어는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건 이미 이 나라가 제대로 인재 등용이 안 되고 망할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보면 망한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해서 확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긍정적인 걸 보는 거야. 이 시대에도 아마 노식 같은 사람, 황보승 같은 사람, 주전 같은 사람 등용되잖아. 아 그래도 쟤들이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게 항상 늦다는 거죠. 늦으니까 그들이 원자로 한복판까지 못 가. 바깥에 있다가 끝나고 그러다가 나라는 실실 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에라 업자 이런 사람들 나오게 되고 이게 뭐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저희가 굉장히 크게 또 와닿는 바가 있는 게 어떤 조직을 가시던 뭐 예를 들어 면접을 보시거나 뭐 학교를 가시거나 뭐 어디에 단체를 들어가시더라도 딱 봤더니 어떤 라인이나 어떤 그 사람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넌 스펙이 뭔데? 에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조직은 분명 망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후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저 전에 후한국은 이게 아니죠. 벌써 한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조조가 능욕번유로 인재를 등용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유명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조 이전에는 그런 사람 없냐? 아니에요. 노식도 그 얘기했고 노식 등용할 때 후한 조정도 능력번유로 차별 없는 인사를 하겠다고 다 얘기해. 인재 찾아라. 지방에서 등용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돈 뒤집어진 다음에 조조가 하고 아들 때 가면 또 안 해. 한 대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00년을 불러온다. 여기까지. 그 지금 이번에 연속해서 듣는 이 사실은 삼국지의 기본, 삼국지의 전제를 틀리게 설정을 하시고 삼국지를 읽으면 아예 삼국지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난 편에서 얘기한 그 내용,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저렇게 쳐내지는 이런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웅들을 어떤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확신을 주는 장면, 아 여기는 진짜로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 그것이 지나서 이 영웅들이 난 뭔가를 바꾸겠어 라고 들고 일어나는 삼국지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훅 뛰어 넘어가서 네. 이제 바로 그냥 18로 제후군의 봉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